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장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이한류 조은정무위원님, 최명성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위원님. 네. 예. 자, 오늘 바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수급은 꼬여버리고 외국인 이탈은 계속되고 또 반대 매매의 공포. 이제 투매는 조금 늦었다라는 감도 있는데 이 공포는 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불안 더 커질까? 사실 조은정 위원님, 수급 불안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네. 모든 게 다 지금 엉켜버렸으니까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뭐 외국인 지금 지분이 30%까지 떨어지고 이제 그 영향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수급에서 좀 안 좋은 것이 아까 앵커님 멘트 하신 대로 결국 환율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저것 지금 뭐 곳곳에 좋은 건 별로 없고 안 좋은 것이 막 지금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한 번쯤 그러니까 증시를 짓눌렀던 그런 지표들, 그것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앞으로 증시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 금리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상승의 극한치에 와 있다. 대부분 과열권에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현물,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지금은 이제는 조정의 클라이막스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환율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환율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위에 계속 지금 고공행진이죠. 그럼 환율이 지금 1,440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보통 이 증권사라든가 시장에서는 1,450원에서 1,460원을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이 이제 저는 또 일견 거기에 동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5개의 양선이 나오죠. 특히나 이번 주는 갭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 지표가 94까지 오실레트인데, 자, 이것이 과열권이죠. 일간 차트도 역시 과열권이었다. 이게 소위 말해서 3종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꼭 우리가 뭐 위아나 뭐 그런 거 파운드가 볼 필요 없이 딱 우리 국내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환율이 지금은 이제 너무 고공행진이다. 이제 이것의 환율이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자꾸 늘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이제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주식을 30년 넘게 해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보통 상세의 클라이막스에서는 이렇게처럼 막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96,000원 할 때 내가 저 종목을 안 사면 꼭 팔불출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계속 좋은 뉴스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가 꼭지였죠. 근데 제가 보는 바닥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뭐냐면은 상승 종목수 대 하락 종목수의 비율을 보게 되면 저는 거기서 힌트를 찾습니다. 자,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의 비율이 통상 1대9가 나오면 그때는 클라이막스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 뭐 PER이라든가 PBR 이것은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는 전국적으로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악재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 또 하나 뭐냐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다는 겁니다. 작게는 20에서 물론 뭐 몇 개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은 작게는 20에서 보통 반토막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많다.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 녹아 있는 게 뭐냐면 차트인데요.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한번 어려울 때는 반추해 보시자고요. 지난번 7월 달에도 이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1대9가 계속 연달아 나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까지. 그러면서 이 오실레이터가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과매도 구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서브프라임 났을 때 한번 우리가 반출해 보시자고요. 이때였거든요. 이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지나가 보면 저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셔도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딱 특징이 뭐냐면 개파락은 매웁니다. 그리고 주식격은 혹시 아십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처럼 또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거예요. 이 이격도를 한번 보세요. 이격도. 이격도 가만 보시게 되면 오일하고 지금 여기 현재가도 좀 벌어져 있지만 21선하고 이격도가 엄청 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뭐냐면 뉴턴의 제1법칙에 의해서 관세의 법칙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 지금 관세의 법칙으로 내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내린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죠? 회귀의 본능이 나타나요. 회귀의 본능이 뭐냐면 이격을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지금 패닉이지만 이격 조정이죠. 이격 상승이죠. 이제 조정이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코스닥도 거의 대동소이하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 경력이 좀 오래되잖아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이보다 지금 이제 우리 환율 같은 거 보면 금융위기 그 수준이잖아요. 네. 그보다 더 높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있었을 때 에피소드라고 되면 제가 야 이것은 주글라 파동에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과거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다. 그런 보장 없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번 지난 일들을 반추해 보면 예. 우리 시청자 좀 위안을 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주글라 파동이라 했거든요. 원래 사이클이 크게 뭐가냐면 치킨 파동이 있고 주글라 파동, 콘도레프 사이클 이런 게 있어요. 파동이 있는데 하여튼 보통 금융시장은 10년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이제 97년도 동남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왔거든요. 거의 주기가 10년 단위입니다. 이번에 팬데믹도 금융은 아니지만 거의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그런 움푹 패이는 구간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제 그 방송 나가서 아 이것은 주글라 파동에서 10년 만에 기회니까 장롱 속에 있는 돈 꺼내서 주식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지금 다 위기 관리해야 되고 매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냐? 심지어 뭐 안 좋은 얘기까지 막 나오고 퇴출시켜라 그런 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하나 또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들 힘들어하고 그러실 때죠. 물론 충분히 제 심리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힘들 때 매수하라면 성질 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좀 자본가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골프광이신데 골프광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골프광인데 클럽을 집어 던지고 뭐 써야 돼? 그러면서 옛날에 보게 되면 그래서 포스코 하한가만 할 때 포스코 사세요라고 해갖고 대략 한 25억 정도 배팅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7억 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지금 똑같이 되풀이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지금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참으셔야 된다. 참을인자 세 개면 뭐 또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고 견디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한번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긴 시간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참 있네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고요. 여전히 과열권 진입 의견을 유지하십니다. 네. 지금 큰 매도는 의미가 좀 적다. 현 구간에서 매도 무의미. 투매하지 마세요.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심리 싸움에 말려들면은 안 됩니다. 이제 손절이 좀 늦어버린 상황에서 여기서 2, 3%더 떨어진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성 의원님은 의견이 어떠실까요? 이제 방금 이제 좋은 정모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저도 좀 에피소드를 들자면 제가 그러니까 IMF 때, 그다음에 또 9.1 테러 사건 때, 그다음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3일 연속 출근하면 3번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출근하면 3일 연속 하한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못 댔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상한가 15%, 하한가 15%였는데 3일 딱 출근하면 1억 5천만 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개인은 투매를 남발했는데 저는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차피 바닥주는 제가 지나가 보니까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세 달 만에 원금을 찾고 수익을 다 냈거든요. 그때 뭐 IMF라든가 또 9.1 테러 사건 때라든가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다 그랬죠. 뭐 한국이 망한다 뭐 다 그런 말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그때 이게 악재가 나왔을 때
매도하신 분만 큰 손실을 입었을 뿐 가만히 들고 있는 분은 다 지금 이제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좀 현금이 있으시면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이제 9월 들어 외국인의 이제 국내 증시 이탈이 좀 가소가 됐죠.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런 면이 있었고 가장 이제 큰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이틀 힘들다가 오늘 한 3일 정도 힘들다가 오늘 아침에 상승했거든요.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장중에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요오드 핵폭탄이 터졌을 때 피폭됐을 때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로드 약품인데 그걸 준비하라 그 발언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 70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악재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이제 긴축 강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니까 그게 가장 큰 악재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도 좀 뭐 금리 인상에다 환율에다가 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전 세계에 비해서 주가 하락이 좀 이제 좀 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럴 때 푸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증시가 70포인트 하락하듯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뭐 금융 쪽에 있는 수장들이 말을 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액션을. 그래서 우리 한국 주가 우리가 좀 방어하겠다, 상승시키겠다, 뭐 기관의 돈을 뭐 이렇게 동원하겠다 이런 액션을 좀 확실히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연준 금리 인상 그게 좀 이제 서서히 좀 누그러져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 전문가가 나서고 우리 시청자가 나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좀 이제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좀 나서야 할 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히려 상위 자산가들은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보고 있다. 사실 지금 억소리 나게 지금 내 돈이 증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긴 시간을 봤을 때 팩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많은 국제 금리 문제 가운데 경기 침체 등등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은 환율이다라는 거를 좀 두 분께서 짚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오늘 중화권 증시, 뭐 미 증시 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유럽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독 국내 증시가 더 하락을 하면서 금융당국과 정부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에 좀 다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장 핫 키워드 시작합니다. 자, 오죽하면 푸틴 대통령이 오늘도 살아있느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 주식시장에서는 이쪽만이 뭐 오늘 테마를 형성했다. 이쪽만이 살아있나요? 조은정 부위원님? 빛과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분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라 그분이라 좀 너무 좀 호사하는 그 존칭이죠. 그 사람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잠깐 보니까 네. 또 저기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또 뭐 탄도미사일 또 쐈다네요. 예. 왜 이렇게 그 사람들 호전적이죠? 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오늘 이제 시장이나 우리가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수가 급락 나오고 그러면 아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네. 항상 뭐 이렇게 시소라고 그럴까요? 한쪽에 올라가면 또 한쪽에 내리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어떤 거리를 가지고 소위에서 잡주성이 올라가요. 근데 아까 이제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푸틴이 그 친구가 말이죠. 이제 완전 이제 그 궁지에 몰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까지 쓰겠다 쉽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미 미국 같은 데는 그것도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그래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그 인근에 그 교전으로 벌써 원자로가 이제 원전에 그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 전력선이 파손돼서 자료에 어떻게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고 잘못하면 그것도
체로노빌처럼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그 방사능 유출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요오드 그 아래를 배포비를 했다고 그래요. 폴란드에서. 또 이 푸틴 이 녀석도 말이죠. 핵무기 이제 그 사용 가능성 위협하면서 러시아 보통 이제 이맘때는 그 요오드를 구입했답니다. 예. 뭐 연례적으로 했는데 4일 안에 다 빨리 채워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 전쟁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 하고 또 뭐 이게 뭐 원인은 아직 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유럽으로 통하는 가스관 있잖아요. 노드스트림 그것도 세 곳에서 가스가 유출된다.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공작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이렇게 전쟁 이슈가 될 때 이게 대두되는 이슈가 뭐냐면 바로 먹거리죠. 식량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직접 안보 회의까지 주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네, 끝인가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식량과 그리고 요오드, 그다음에 방사능 이쪽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게 빛과 그림자 같은 그렇죠. 현상으로 지금 제 대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스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 좀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더 이슈를 좀 아니 들어볼까요? 그냥 뭐 특징 좀 한번 보는데요. 예, 예. 사실 이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몰라 거의 영향이 많이 있을까? 그냥 뭐 실제 영향이 없다고 봐요. 거기서 핵 쏜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야 그러면 요도 만드는 회사가 뭐야? 그 관련주는 뭐지? 그러면서 그 찾기에 분주하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 딱 한 종목 말씀드리면 여러 뭐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정화금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정화금, 요오드 관련주. 예, 네요. 요도 관련주 대정화금입니다. 예. 대정하게 보게 되면 이게 참 외람됩니다. 이게 참 제가 주식 오래 했는데 묘해요. 야 이게 꼭 자리에서 이평수 밀집이죠. 음선 세계에서 이수연 밑꼬리 패턴. 뭐 죄송합니다. 황금 맥점 찰래 남바 3에 나오는 건데 어제 강세 때 오늘 급등 나오네요. 요도 얘기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단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냉정히 보면 우리 국내 증시의 수익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오늘 과열권이니까 야, 이거 또 뭐 요도 뭐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혹시 매수시 나면 눌림에서 매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가스 관련해서 예. 이제 가스 그 노드 스트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노드 스트림 이미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하면 이것도 음성 맞는단 말이에요. 위에 사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장이 돌았으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항상 이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주식을 하실 때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빠르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죠. 항상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봐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그 포스코를 한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이 차트 한번 보실래요? 가온칩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밤방송 10시에서 여러분들 추천드렸고 네. 이 여기에서 AS에 대해서 58%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ARM 모멘트로 주가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게 뭔가요? 가온칩스입니다. 아, 가온칩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가온칩스는 뭐냐면 원래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로 연결된 가격 역할을 디자인 솔루션을 하는 그 회사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그 엔지니어 출신들이라는데 ARM에서도 베스트 파트너, 삼성전자에서도 베스트 파트너예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예요. 자, 이거 본질 가치가 뛰어나죠? 예,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잡았거든요. 근데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밤방송에도 지금 저류의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두 가지 이게 지금 뭐 단도직입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까 제가 관생의 법칙 회계 본능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올라가면 그걸 꺾입니다. 꺾이죠. 그러니까 매도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직금장에서는 스타카토로 끊어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오늘 보게 되니까 시간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시간에서 저는 이거 뭐 문자도 하한가에 좀 잡으십시오라고 보내드렸는데 하한가 주지는 않았지만 이게 왜 그러면 그랬느냐. 거의 하한가까지 근접했었죠. 이게 본질 가치 대비 가격 괴리. 자, 하한가면 24,600원 이게 되거든요. 그럼 딱 이 이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수가는 안 줬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인 투자분께서 수익을 내시려면
정말 이런 식으로 본질 가치 대비 가격에 괴리가 있는 종목들 저점 잡고 또 막 소문나고 그럴 때 그때 매도하고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 매매할 때 지금은 스타카토로 좀 끊어가자라는 좀 힌트를 주시네요.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냉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심각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곡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뭐 방사능, 요오드 쪽. 오늘은 대성에너지와 GSE가 좀 급등을 나타냈고 곡물 사료주는 좀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근데 이미 또 오를 거는 또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전략 대응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푸틴이 빨리 지구를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밤에 좀 제발 떠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이 안 좋았죠. 실은 이제 장중에 거의 70포인트 하락했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푸틴이 이제 핵무기 사용하면서 뭐 요오드 알약을 뭐 대량 구매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제 곡물 사료주가 많이 갔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한테 아직 큰 피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 30% 정도 상승했지만 그렇다고 저도 이제 좋은 정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한다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인 영향 없죠. 그래서 뭐 큰 건 아닌데 이제 이슈 심리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곡물 사료주가 이제 뭐 샘표라든가 샘표식품이라든가 뭐 신송홀딩스 또 아침에는 한일 사료 그런 뭐 이렇게 대주산을 이렇게 좀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하다 좀 눌렀는데 제 생각에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없거든요. 그래서 심리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 뭐 곡물주가 오른다, 뭐 곡물이 부족하다, 뭐 그런 사료가 부족하다 그런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길게 볼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오늘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예, 저 딱 한 종목 보이는데요. 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데 장대 양봉이 나면서 누가 좀 매집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종목 이름이 이제 신송홀딩스인데요. 예, 차트를 좀 신송홀딩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좀 보시면 신송홀딩스는 이제 신송그룹의 지주회사죠. 그래서 돈이 많죠. 근데 이제 곡물 수입 및 곡물의 무역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 뭐 이제 지주회사니까 자회사에서 돈도 들어오고 또 보면 이제 이 매출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예전에 보시면 이 종목이 자 바닥 대비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현재 한 8,500원대 상승할 때마다 이제 18,000원 거의 더블이 한 두 번 갔는데 오늘 다시 그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끝날 것도 아니고 뭐 또 뭐 30만 명인가 징집하면 또 몇 달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 대면서 곡물주 하면은 직접 곡물을 수입하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신송홀딩스가 이제 테마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닥을 찍고 3일 연속 지금 장대 양봉이 나면서 움직이는데 이 종목이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신송홀딩스 조금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관련해서 종목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그 뉴스와 또 이슈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자, 앉아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